1970년대 역전의 명수라고 불린 한 야구팀이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날 때까지 9회 말 3아웃이 될 때까지는 지고 있어도 도저히 질 것 같지 않은 팀. 예, 맞습니다. 군산상고입니다. 군산상고에 역전의 명수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 1972년이었습니다. 그해 황금사자기 결승에서 부상고에 1대4로 끌려가던 군산상고는 9회 말에만 넉 점을 뽑아내 거짓말 같은 5대4 역전극을 일궈냈고, 그 영화보다 더 짜릿한 승부의 매력은 순식간에 전 국민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획을 긋기 위해 필요한 것은 두 개의 점이듯 전통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사건이었죠. 1982년 군산상고의 전설을 이뤄낸 역전의 드라마는 다시 조계현 선수에 의해 재현됩니다. 대중은 역시라는 추임새를 넣어가며 군산상고는 역전의 명수다라는 공식을 새삼 각인해냅니다. 야구의 추억, 한국 프로야구의 영웅들. 이번 편은 역전의 싸움따 조계현 선수가 주인공입니다. 프로야구가 출범하면서 고교야구의 열기가 주춤하기 시작했던 1982년, 그의 최강은 군산상고였고, 그 주축을 이루고 있던 것은 전년도인 1981년에 이미 대통령배 우승의 돌풍을 이끌었던 겁없는 1학년생 배터리 조계현과 장호익 선수였습니다. 그들은 그의 청년기와 봉황기 두 개의 전국대회를 제패했죠. 그 중에서도 청년기는 매경기 역전의 명수라는 찬사를 위한 퍼포먼스라도 하는 듯한 극적인 승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대회 2회전에서 서울의 강호, 충암고를 만난 군산상고는 2회에 6점을 내주며 일찌감치 무너져 내리는 듯 했지만 9회 초 마지막 공격에서 무려 5점을 얻어 13대9의 대역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1회전에서 대구상고를 맞아 완봉승을 올렸던 조계현은 이번에는 추격의 발판을 놓은 2점 홈런과 결승 역전타를 포함한 4안타 4타점으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8강전 이강철, 박준태, 문희주 선수가 나선 광주 일고를 맞서 이동석과 조계현 선수의 노히트 노런 이어던지기가 이어지고 경기는 9회까지 숨막히는 0점 행진을 벌여갑니다. 그리고 9회 후속 타자의 희생펀트 때 1루에서 홈까지 내달린 백인호 선수의 수운으로 통과한 군산상고는 1점차 승리를 거둡니다. 마침내 결승전 천안 북일고와 맞서서도 연장 12회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하는 난전이 이어집니다. 결국 경기는 연장이 아닌 재경기로 치러지고 결승에서 2회까지 이미 2시간 가까이 소진하는 격렬한 신경전과 타격전 끝에 8대4로 우승컵을 들어올린 팀은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였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역전 드라마였고, 한동안 뜸했던 군산상고라는 치열한 이름을 만천하에 울린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그해 일본에서는 고교야구 한일전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대회에서 조계현이란 선수는 군산상고를 넘어 대한민국의 영웅으로 자리매김합니다. 해마다 치러지던 한일 친선 고교야구 대회는 친선이란 이름이 무색한 열전이 이어졌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을 두어수 아래로 내려다보는 일본 야구였지만 이상하게도 국제대회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적인 패배를 곧잘 한국에 당해왔기 때문에 그들 또한 날을 세울 수밖에 없었죠. 특히 한국에서 치러졌던 1979년과 1981년에 3전 전패로 돌아섰던 일본 고교야구 대표팀은 일본에서 치러지는 1982년을 복수의 해로 별렀고, 흔히 고시엔 4강팀 멤버들 중에서 골라왔던 선발팀 대신 고시엔 본선 출전 49개 팀 전체에서 고르고 고른 명실상부한 대표팀을 만들고 기다립니다. 반면 한국 고교야구는 역대 최약체라는 평가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역시 선동열과 박노준과 김건우 선수가 모두 졸업해버린 공백을 메울 만한 제목이 눈에 띄지 않았던 탓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지에서 치러지는 객관적인 열세의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승리에 대한 팬들의 기대는 조금도 낮아질 수 없었죠.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치러지는 어떤 종목의 경쟁이든 한일전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1차전이 시작되자마자 일본은 숨 쉴 틈도 없이 몰아쳐댔고 당황한 한국팀 더그아웃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위기에서 더 강해지는 조계현이라는 별종의 오기가 달구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점을 뺏긴 채 투아웃 주자를 1, 3루에 놓은 2회 말의 위기 상황에서 조계현 투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간단히 삼진 하나를 잡아내며 경기의 흐름을 뒤집어 놓았고 그 뒤로 8이닝 동안 한 점만을 더 내주는 선에서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한국의 4대2 역전승. 그리고 2차전 1대3으로 뒤지던 8회 말 조기현 선수의 2타점 우월 3루타를 중심으로 타자 1순하며 4개의 안타와 2개의 사사구, 다시 2개의 희생타를 집중시켜 5점을 올리며 6대3으로 경기를 뒤집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조기현 선수와 군산상고의 방식이었고 객관적 전력차를 아는 채 적지에서 거둔 또 한 번의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회에서 조기현 선수는 팔꿈치 부상을 당하고 맙니다. 초등학생 시절 일에 언제나 팀 경기에서 절반 이상의 의미를 책임져 왔던 그의 팔꿈치에 쌓여왔던 무리가 이 대회를 계기로 발견되었던 것이죠. 목젖까지 빼곡히 채워 올린 까만 교복 차림의 조규현 선수가 팔꿈치를 부여잡고 병원 복도를 오가는 모습이 TV 뉴스를 통해 전해졌고 사람들은 작년에 박노준이랑 김건우를 잡더니 올해 조규현을 또 잡는다며 선수 혹사에 대한 걱정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조규현 선수는 그 뒤로 3년간 제대로 팔을 휘두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뒤로 대학에 들어가고 다시 대학 졸업 후에는 실업팀에서 1년을 뛰는 동안에도 국가대표팀에 개근하다시피 했고 꼭 이겨야 하는 경기에는 어김없이 나서 격한 승부를 벌이곤 했습니다. 조기현 선수가 프로 무대에 등장한 것은 올림픽이 끝난 1989년이었습니다. 연고팀 해태 타이거즈로서는 5년 이상 기다려온 제목이었고 야구 팬들도 전동열을 능가할 수 있다는 입소문의 진위를 가려볼 기회였죠. 그만큼 응원도 많았고 의심도 많았습니다. 꽤나 부담스러운 데뷔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첫 해 성적은 모두의 기대를 채울 만큼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큰 기대 때문에 움츠러든 탓은 아니었죠. 그보다는 조금의 망설임 없이 거침없이 승부하는 그의 근성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사전에 없는 말이 고의사구와 피해가기였다면 그가 즐겨 몸으로 보여준 말은 3구 삼진과 정면 승부였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 강타자를 만나면 더 기세등등하게 스트라이크를 던져댔고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는 유인구를 생략하고 곧장 결정구를 던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타자들을 공 3개로 요리할 수도 있었지만 1년에 두어 번이나 만날까 말까 했던 아마추어 무대의 타자들과는 달리 며칠 건너 한 번씩이라도 만날 수 있는 프로 무대에 노련한 타자들은 곧잘 그의 패턴을 읽고 되치기를 해왔습니다. 방송 해설가가 그의 경기에서 흔히 지적했던 것 한 가지가 유리한 볼카운트에서 너무 성급하게 승부를 거는 미숙함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전타석에서 홈런을 때린 타자를 다시 만나면 그는 홈런을 맞았던 것과 똑같은 코스로 똑같은 구질의 공을 던졌습니다. 그쯤 되면 그 공에는 물리적인 속도와 움직임 이외에 서늘한 살기가 묻어있기 마련이었고 타자는 질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곤 했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도 결론은 삼진 아니면 연타석 홈런이 되곤 했죠. 그래서 프로 첫 해 조기현 선수가 거둔 승리는 7번에 불과했습니다. 174이닝이나 던지면서 경기당 2.84의 자책점으로 막아낸 훌륭한 활약에 비해 결정적인 고비에서 날려버리거나 혹은 그렇게 될까봐 진작 선동열로 교체되는 바람에 목전에서 놓친 승리가 너무 많았던 탓입니다. 그럼에도 조기현 선수는 자신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 강점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부상과 무리를 겪으면서 느려진 구속을 대신해 온갖 종류의 변화구를 익히고 개발한 데다 끝없이 자신감과 치열한 승부근성으로 무장한 그가 보충한 것은 조금의 유연성이었습니다. 그는 그 뒤로도 여전히 정면으로 승부했고 패배감을 안기는 적은 끝내 기억에서 지우지 않고 삼진으로 응징했습니다. 그 결과 그가 공 2개를 스트라이크에 넣은 이후 10타자 중 8타자에게는 결정구를 뿌리되 2명에게는 유인구를 넣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그의 공을 쳐낼 수 있는 타자는 없었습니다. 약간의 헛찌르기가 가미되자 승부에 관한 그의 우직함은 가위낸다고 예고하고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 듯한 심리전으로 작용합니다. 그는 이듬해부터 10승대 투수로 올라섰고 1993년과 1994년에는 17승과 18승으로 다승,
1995년에는 1.71로 평균 자책점 부문에서 타이틀을 따냈고 1996년에도 2.07의 평균 자책점으로 16승을 기록하는 등 1990년대 중반 최고의 자리에서 군림합니다. 그런 조규현 선수를 향해 팬들은 싸움닭이라고 불렀고 다시 팔색조라고 칭합니다. 상하 좌우 그리고 네 곳 대각선으로 쉼없이 휘고 가라앉고 떠오르는 변화구, 그 무한한 공의 경로 속에서 가장 아픈 곳을 찔러 집요하게 승부해간 승부사, 그것을 통해 무수한 패배의 흐름을 승리로 뒤집은 역전의 명수, 비교할 수 없는 신비한 강팀 해태 타이거즈. 타이거즈는 선동열의 막강함을 가진 팀이기도 했지만 이강철의 날카로움, 송유석의 투박함, 김정수의 풋풋함을 가진 팀이었고 무엇보다도 조규현의 치열함을 가진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겼으면서도 먼 뒷날 그 상대팀 팬들마저 그리워하게 만드는 신비한 매력의 팀 타이거즈. 그 중심에는 역전의 싸움닭 조규현 선수가 머물고 있습니다. 야구의 추억, 한국 프로야구의 영웅들. 이번 편은 타이거즈의 무적시대의 또 다른 주인공 조규현 선수가 주인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